여러분 혹시 완벽이라는 단어에서 공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1994년 4월 23일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도쿄 이노카시라 공원의 아침은 비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보다 더 소름 끼쳤던 건 범인이 남긴 기괴한 정밀함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26개의 봉투. 그 안에는 자로 잰 듯 정확히 20cm 간격으로 해체된 시신이 들어있었죠. 단순한 토막살인이 아닙니다. 지문은 포를 뜨듯 사라졌고 시신 내부의 혈액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실험실에서 수행한 차가운 작업처럼 말이죠. 대체 어떤 괴물이 이토록 비인간적인 정밀함을 공원 한복판에 전시한 걸까요? 이 사건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최악의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유는 범인이 보여준 압도적인 전문성 때문입니다. 왜 범인은 20T라는 숫자에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왜 머리와 심장을 포함한 시신의 70%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범죄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대한 음모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살인마인지 아니면 국가 단위의 전문가인지, 오늘 블랙파일은 기록에서 삭제된 1%의 진실, 20cm의 살인마 글을 추적합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 쓰레기를 줍던 여직원의 눈에 띈 건 투명한 봉투 속 분홍색 물체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몰래 버린 고기 덩어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는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원 내 7개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자 똑같은 형태의 봉투 27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리학의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따라 평화로운 일상을 믿었던 도쿄 시민들은 순식간에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가장 일상적인 장소를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전시장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27개의 봉투는 모두 매듭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쓰지 않는 어업용이나 군용에서나 쓰일 법한 견고한 매듭법이었죠. 범인은 이 봉투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하나하나 풀릴 때마다 그들이 느낄 공포를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사관들을 가장 경악게 한 건 숫자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었습니다. 모든 시신 조각은 가로 20cm, 세로 30cm 이내. 왜였을까요? 범인은 공원 쓰레기통의 투입구 크기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크기에 맞춰 시신을 설계하고 재단한 것이죠. 뼈를 자르는 기계나 톱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날카로운 칼 하나로 관절과 인대 사이를 완벽하게 분리해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시신의 피부 조직이 아주 얇게 점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지문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 피부를 포뜨듯 도려낸 것이죠. 심지어 근육 조직의 수분까지 말끔히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을 모두 뽑아낸 뒤 해체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건 범행이 아니라 감정이 거세된 자들의 차가운 공정이었습니다. 현장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DNA조차 남기지 않은 이 완벽한 뒤처리는 범인이 인체의 구조와 수사 기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피해자는 35세 건축사 카와무라 세이치 씨.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원한을 살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리학의 호감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그는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실종 당일 밤 그는 정체 모를 남성들과 함께 걷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발견된 시신이 전체의 30%뿐이라는 겁니다. 머리와 심장을 포함한 주요 장기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따로 챙겨간 걸까요? 만약 시신을 단순히 숨기려 했다면 공원에 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수사기관을 향한 조롱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70%는 다른 용도가 있었던 걸까요? 일본 경찰은 나머지 조각들을 찾기 위해 도쿄 인근의 산과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카와무라 씨의 머리와 가슴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그 조각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수사는 점점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어둠 속으로 흐릅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공원 주변에서 무정이를 든 수상한 외국인 남성들이 자주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외국 정보기관의 안가나 특정 국가의 스파이들이 접선 장소로 쓰던 구역이 있었다는 설이 파다했죠. 건축사였던 카와무라 씨가 실수로 보지 말아야 할 비밀 접선 장면을 목격했고 그들이 입막음을 위해 이토록 전문적인 처형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인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정교한 해체 방식은 심리학의 희귀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 단위의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의 소행임을 뒷받침합니다. 뼈를 상하게 하지 않고 근육만 분리하는 기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세척법. 이건 개인이 골방에서 독학으로 익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경찰은 수만 명을 조사했지만 범인의 머리카락 한 올 잡지 못한 채 2009년 공소시효를 맞이했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거대 조직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이 침묵.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실의 민낯입니다. 20센트의 완벽함을 설계했던 그 차가운 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아침 당신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평범한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자를 들고 시신의 길이를 재던 그 무감각한 눈빛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이 기계적인 살육의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둠은 생각보다 당신 곁에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마주하는 자만이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록이 선을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파일의 봉인을 함께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서 삭제된 1%의 진실, 블랙 파일은 여기서 마칩니다.